하겠습니다. 찬성식에는 1번 토론자 김태훈님, 2번 토론자 김태훈님, 3번 토론자 지현배님 자리하셨고, 반드시 1번 토론자 임찬님, 2번 토론자 예진님, 3번 토론자 임성님 꽤 계십니다. 마지막 토론이면서 박수 한번 다시 쳐주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년 12월 1일 전통학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측은 수의 시간 1분씩 총 2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다들? 네. 찬성식 1번 토론자부터 인론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류는 50환경 떨어진 지역에서 발전된 거대한 전자기 신호를 관측함으로써 황성급 에너지를 사용하는 고도 문명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명의 어떤 의도, 문화, 가치관, 생김새, 정치 체제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고요. 단지 존재한다는 사실과 높은 기술력을 가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문명을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본격적인 주장으로 넘어가서 저는 외계 문명을 발견하면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화적, 외교적 해결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류와 외계 문명 사이의 거리는 50광년입니다. 메시지 한번 보내고 답변 기다리는데 왕복 100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상대는 무엇을 결심할지,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협상, 신뢰의 구축, 우회 조정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낸 평화 메시지가 평화적 의도의 표현인지 시간 끌기 위한 기만식인지 상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관계사에서 외교란 정보 공유가 전제될 때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건에서는 신뢰는 형성될 수 없고 오해는 치명적이며 한 번의 선택이 운명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외교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게임 이론과 인간의 본능은 선제 공격 외의 선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안정적 상호 불신 게임과 같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알 수 없고 먼저 공격하면 이긴다. 이 경우 양측 모두는 안전한 선택이 먼저 공격하는 것이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더욱이 인간과 문명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본능은 생존과 자기 보존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모르는 존재를 만났을 때 적대적인 의도를 가정하고 먼저 무력으로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외계 문명도 우리와 동일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둘 모두 같은 계산을 할 것이고 무슨 쪽이 멸망합니다. 셋째, 50광년은 우주적 관점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저의 주장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저 문명 공격해서 멸망시킨다 치자. 이 소식을 감지한 다른 문명이 지구를 경계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냉정하게 말해서 그 일은 저희 알 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50광년을 상상할 때 엄청나게 먼 거리라고 상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황성급 에너지 운용이 가능한 문명에게 50광년은 그냥 이웃 수준입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를 들어보자면 약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50광년 떨어진 외계 문명을 공격해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면 적어도 500만 년 동안은 아무런 위협 없이 우리 인류 문명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인 만큼 저희 인류 문명의 빠른 대처와 과감한 행동이 인류 문명을 조속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반드시 1번 토론자 인론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반대측은 다음에 세 가지 논구를 들어 인류가 외계 문명을 선제 공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매우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고도로 발달한 문명은 평화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인류를 보더라도 문명이 진보하면서 전쟁과 폭력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세계가 연결된 지금 인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훨씬 발달한 고등 문명은 최소 수백 년에 걸친 사회적 안정, 장기적 계획 능력, 고도의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력과 약탈 중심의 문명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지구 문명이 아기에 찬 외계 문명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조차 없다.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동족이나 다른 문명권과 잘 어울려 살 줄 아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남과 어울려 살 줄 모른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고등 문명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그 문명의 내부 구조가 이미 고도의 평화적 안정적 성향을 갖추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인류와 외계 문명은 세력이나 자원을 가지고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인류의 전쟁은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50광년이나 떨어진 문명 간에는 실질적인 정치, 경제적 경쟁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인류와 외계 문명의 수준은 태양계만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태양계 내의 자원과 에너지를 써도 넘칠 만큼 충분합니다. 굳이 50광년 너머까지 날아가서 외계 문명과 부딪힐 이유도 전혀 없고 부딪힐 수도 없습니다. 이는 인류 문명 초기의 세력 다툼, 자원 경쟁 모델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쟁과 충돌 자체가 없으면 외계 문명은 권력이나 자원을 위해 인류를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인류 역시 그들을 공격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안정성 속에서 선제 공격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공격을 감행하면 오히려 더 발달한 다른 문명에게 우리 존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주에 더 이상 인류만 있는 것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우주의 다른 곳에도 우리가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고유 외계 문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선제 공격을 감행하면 그 신호나 무기 발사 흔적이 더 멀리 있는 다른 모든 문명들에게도 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격은 우리가 숨어있던 우주적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수십 광년 넘어까지 공격하는 인류를 보고 과연 다른 외계 문명들은 무슨 판단을 할까요? 인류가 먼저 권력을 사용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우주적 위험 요인으로 표시하게 되며 그 결과 의도하지 않은 더 강력한 문명의 대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혀 만날 필요조차 없던 문명끼리까지 인류의 존재와 공격성을 알리는 것은 오히려 인류의 안보에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선제 공격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는 선택임을 밝히며 이상 인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 2번 토론자 격차부터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대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츠 토론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동물, 즉 생명체는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진화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외계인이 그 안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며 그 행성의 자원을 영양분으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침략의 이유가 꼭 자원 때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게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침략의 이유는 상대의 문명이 저희에게 위협이 된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도 침략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왜 위협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답변을 못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양육 강식과 전쟁 같은 대치 상황은 지구의 자원을 갚기 위해서 발전해온 것입니다. 농작물을 지을 땅과 물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50광년이 떨어진 아예 저희와 환경이 다른 그 행성에서 공통으로 공유할 자원이 없죠? 없다고 생각하시죠? 네. 기술은 본질적으로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발전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찬성측 토론자는 총이나 칼처럼 기술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만 보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문제라는 점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으시죠? 상대의 문명이 저희에게 위협이 될 때 그 방어의 수단으로서 공격을 택하는 건 저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네. 토론자님이 만약에 총을 소지하고 있는데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을 먼저 공격하실 건가요? 그 사람이 저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발표할 것입니다. 네. 그럼 바꿔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토론자님이 하이힐을 신고 있는 여자를 만났을 때 위협적이라고 느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뾰족한 하이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위협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하이힐의 용도가 공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격의 용도로 발전된 것이 아닌 기술, 단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게 얼마나 모순인지는 청중분들도 아실 겁니다. 또한 혹시 모를 위협에 공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이 공격을 하는 것에 큰 시간과 돈 그리고 지구의 막대한 자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거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구에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사실 태양계 수준의 에너지를 운용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원이 고갈될 걱정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토론자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는 집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 왔으면 토론자님은 그 사람을 죽일 것입니까? 네, 아니시죠. 옆집 사람이 본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당연히 죽이지 않으실 텐데 위협이 될지 토론 않을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상당치 2번 토론에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우리가 가정 전제를 한 게 있잖아요. 그 지금 외계인이랑 인간이랑 닮은 구석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물론 모르지만 네.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 인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류로 가정하는 것이 네, 제일 한 가지 합리적인 있고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고 저희는 그 오히려 최악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눈을 감고 칼싸움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칼이 준지 안 된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칼로 저를 찌를 수 있죠. 근데 찌를 수 있는 상황이 1말이라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나는 칼에 찔리면 무조건 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그 또 죽으면 그 다음이 없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불가역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 공격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네, 방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사실 그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신 게 다 인간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지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자원 경쟁이 유일한 경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실 그리고 또 하나로 그 발전과 평화 지향의 어떤 성향은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한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좀 익숙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오버마인드라는 그 저그 종목에 오버마인드라는 그 하나의 그 지성이 모든 그 하수인들을 부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오버마인드는 다른 거랑 다른 그 생명체랑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평화 지향적인 어떤 성향을 발전시켜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게임에서 볼 수 있지만 저희 지금 현대 사회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회가 아니라 오버마인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약간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스타를 안 그러니까 해봤어요. 현재 사회에 지금 오버마인드 같은 어떤 그 집단 지성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발전과 평화 지향이라는 게 꼭 같이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자유 프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통계 자료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통계 자료도 안 맞고 인간 세계에 속하는 거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공격 요인이 없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도 사실 그 반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방어로서의 공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 가능성을 인정하시나요? 인정 안 하시나요? 다시 한번 방어로서의 공격이라는 게 절대 없나요? 네. 안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뭐 선제 공격이 방어. 네,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아, 수비 시간 1분 30분. 피드백 말고 질문 더 받을 예정이니까 질문 많이 생각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비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는 끝내서 발언을 끝내주시길 바라고 발언 시간 불균형할 경우 사회자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토론자의 발언으로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은 평화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류로 예를 들어보면 핵전쟁을 막을 시스템과 평화의 질서가 있기에 자멸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도의 발전을 이뤄낸 외계인도 이미 평화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오버마인드 얘기를 해주시면서 집단지성을 가진 그런 외계인들이 있다고 했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평화라는 그런 개념이 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결국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 그 집단이 자멸하지 않고 계속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평화와 비슷한 개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평화적인 외계인이 그렇다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지 않는지 찬성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인류가 현재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하시는데 인류가 핵전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인류가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핵전쟁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없는 전쟁이 있고 정치질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적인 질서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는 도박을 걸자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상대가 만에 하나 평화적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를 선제 공격한다면 우리는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건데 이 일말의 가능성에 도박을 걸어보자는 것은 인류로서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첨언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가 지금 평화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이제 상호학증 파괴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호학증 파괴는 유지되는 이유가 실시간 통신과 즉각적인 보복이 가능할 때만 성립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50강경이 떨어져 있는데 그들이 공격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점 50강경 뒤고 그 순간 우리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생존 확률을 조금이나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50방향이나 거리를 있음에도 상호학증 파괴가 유지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반론하겠습니다. 그 50관년 뒤에 우리가 이제 파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외계 생명체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50년 뒤에 그게 파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때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정보라는 게 빛의 시간을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50년 방면을 발사를 했다 쳐다도 그 빛의 속도로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지하는 순간 우리 행성이 이미 파괴가 되는 순간인데 어떻게 상호학증 파괴가 작동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50년 동안 서로가 발사를 했는지를 서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빛의 속도보다 더 낮은 속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공격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발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망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살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쏘면 우리는 맞습니다. 상대가 쏘면 우리는 맞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쏘고 안 쏘고는 우리 문명의 생존에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선제 공격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상대가 쏠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방어책을 열심히 구상을 할 생각부터 하는 게 지금으로서 맞는 선택입니다. 지금 상호학증 파괴에 대해 이해가 좀 약간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지금 상호학증 파괴가 쓸 수 없습니다. 상호학증 파괴는 기본적으로 그 대치 상황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한 상황이다라고 말해지는 건데 사실 그 상호학증 파괴가 서기 위해서는 그 추가적인 대응 가능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도에 핵이 떨어졌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주변 도시에서 핵이 발사돼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상황이 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우리 상황은 사실 그 맞자마자 대응이 완전히 능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상호 확증 파괴라고 볼 수 없고요. 그것보다 오히려 더 심한 따라서 그 상호 확증 더 심한 거라고 할게요. 네, 그런 게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쏠 수밖에 없냐면 혹시 게임 이론 아시죠? 내시 대명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둘 다 안 쏘는 게 범인으로 가더라도 범인이 둘 다 자백하지 않는 게 형량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그들은 항상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자백하는 게 자기의 더 이익이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우리가 항상 우리 인류는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먼저 쏘는 사람이 언제 조금 더밖에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먼저 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이 상황에서는 먼저 쏘는 것만이 우리가 생존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론하겠습니다. 찬성주께서는 이제 제수의 딜레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상황은 제수의 딜레마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표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제수의 딜레마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여기서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이 상대의 반반 상관없이 나의 자백이 무조건 나한테 성명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논의하는 것은 바로 이 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류가 평화를 선택한다면 외계인이 평화를 선택했을 때 생존하고 외계가 공격하면 저희는 멸망합니다. 반대로 인류가 공격을 한다면 외계인이 평화를 유지한다면 저희는 생존하고 외계인이 공격한다면 저희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외계인이 반응과 상관없이 저희가 얻는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화를 선택하든 공격을 선택하든 저희 결과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측이 묻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왜 평화가 아닌 공격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까? 좀 볼게요. 일단. 네, 답변을 해주시고 그 표는 외계 문명이 아까 말씀했듯이 그뭐 평화적인 상태로 고도로 발달한 문명 평화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한 가정을 이제 전제로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리 외계인이 평화적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성과 무관하게 우리의 문명에 충분히 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화랑 상관없이 외계인이 공격하는 경우일수록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화를 지키든 공격을 지키든 어차피 멸망하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외계인이 공격을 한다면 반대로 외계인이 평화를 선택한다면 저희의 또 반응 상관없이 저희는 생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저희가 얻는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의하는 것입니까? 표를 보시면은 먼저 약간 시간이 좀 약간 대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외계인이 계속 안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36년 후에 쏠 수도 있고 한 70년 후에 쏘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쏘지 말아야겠다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다든가 그런 가능성을 좀 상정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인류의 공격이 이루어졌고 지금 외계의 공격이 늦게 이루어졌다. 그럼 인류 멸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계속 인간적인 비율을 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시는 발언을 이렇게 흘려보내셨는데 청중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해하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도박 상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음에 걸리는 상황에서 죽음을 가지고 우리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할 수 없다라는 지점에서 사실 인간적인 비율을 좀 그렇습니다. 저 발언하겠습니다. 저 계속 도박이라면서 대치 상황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 발언을 하면 너무 저희 측이 유리해질 것 같아서 이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아까 인문에서 그 평화와 그런 평화적인 교류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평화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도대체 왜 외계 문명을 위협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외계 문명이 지구에게 레이저를 쏠 이유는 또 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유될 자원이 없다고 말을 인정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가 외계 문명과 대치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롤스가 주장한 무지의 베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평행 우주가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외계 문명이 정말 평화를 가지고 레이저포를 안 쏘는 평행 우주예요. 제가 먼저 사실 이거 박동만한테 제가 설명하자면 정의론 읽어보셨나요? 네, 저 3년까지 다 이렇게 읽어보고 했는데 근데 지금 좀 설명을 하자면 무지의라는 게 있어요. 원초적 입장이라는 게 있고 이게 무슨 가정하에 이렇게 작동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어떤 가정 이런 게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차단돼 있고 상대방이 우리처럼 뭐 개념적인 사고를 한다든가 평화라는 개념도 애초에 없다든가 그리고 또 적동지 나쁨, 좋음, 싫음 이런 게 아예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모든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원초적인 불확실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초적 입장에서 비슷하다. 근데 원초적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선택 상황이냐 우리 공격 아니면 어제 방어나 공격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공격한다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뭐 여기서 죽을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한쪽이 지금 도미네이트 돼 있다는 거거든요.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악을 가정할 수밖에 없고 최악을 가정했을 때는 공격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네, 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속 공격 얘기를 하시는데 왜 외계 문명이 저희를 공격을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데에서 지금 답변을 계속 이상하게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최악을 가정한다고 하는데 이 최악이라는 건 결국 생명을 잃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생명의 위협이라는 건 결국 인류의 곧 자신의 생명 위협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차도 옆 길을 걸어갈 때 잘 오던 저 차가 갑자기 급발진이 와서 저를 들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달려가서 그 차를 깨부실 겁니까? 일단 달리는 차는 달려가서 깨우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꾸 위협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원이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해주시는데 일단은 상식적으로 우주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먼 미래에는 그 자원을 가지고 상대방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에 공유하는 자원이 없다고 지금 저희가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나중에 기술적인 특이성에 와가지고 문명의 척도 나중에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지구는 인구 과밀화를 위해서 다른 행성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럼 언젠가는 그 다른 외계 문명과 불과 50광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가까운 문명과 당장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미래의 경쟁을 본다면 인류의 이
인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존할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론하겠습니다. 일단 카타르쇼프 1단계인 현 시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자원이 일단 현실적으로 필요가 하지, 그러니까 경쟁할 정도로 50번이나 떨어진 자리에서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까 전에 상호 확증 파괴 그리고 대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외교적으로 약간 협상이 불가능한 그런 50번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화에 대한 외교적인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롤스의 무지의벨처럼 모르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죽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계속 네, 저 발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발언을 하다가 시간이 끊겨서 말을 못했는데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을 때 당연히 안 죽이신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일단 역시 그 왔을 때 상황 제가 할게요. 지금 옆집이나 차나 결국에는 인간이 걸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가정을 우리 넣지 말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끌고 오시는데 좀 잘못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차를 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차를 몰고 있는 운전자가 지금 뭐 AI예요. 근데 우리가 이 AI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차를 깨부시실 거라고요? 깨 부셔야죠. 또 이제 첨언을 해서 정말 인류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졌다 해도 우리가 옆집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는 것은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 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지. 네, 발언하겠습니다. 토론자분이 그분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부정적 낙인이 찍히고 벌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우주 문명 속에서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것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걸 고민하다가 지금 사실 미사일 맞아서 우리가 죽는 상황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최악의 가정에서. 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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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격을 왜 하겠냐, 그 요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는 공격을 얘네가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닙니다. 공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건데 지금 반대 측에서 오히려 얘네는 공격을 무조건 안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좀만 더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공격을 왜 하겠냐라는 걸 저희한테 물어본다는 거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정당하고 그 어떤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거기에 대한 사실 입증 책임과 그 어떤 주장의 강도는 지금 반대 측이 더 강한 거지. 네,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악의 상황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반론하겠습니다. 저희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쏠지 안 쏠지 저희도 모릅니다. 그거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가 쏘면 우리는 맞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쏘는지 안 쏘는지는 우리 운명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쏘는 것은 그래서 날아온 50년 동안 방어를 준비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격을 하면 우리가 폭력적인 종족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주에는 훨씬 많은 다른 외계 생명체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런 종족들에게 우리가 발포를 먼저 하는 것을 보였을 때 이 인류라는 종족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집단이구나 라고 낙인이 찍힌다면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인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면 아까 말씀하시길 50광년은 너무 멀다. 그리고 다른 문명이 알려지려면 안드로메다 500만 년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은하가 있고요. 우리 은하가 대략 몇만 광년 정도 되는데 당장 50광년의 외계 문명이 있으면 우리 은하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저희의 활동에만 집중하느라 눈에 띄지 않아요. 상대를 공격하느라 항성 레이저를 강하게 발사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더 고등 문명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등 문명이 자기가 남의 문명을 공격하는 문명을 보고 시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자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반론을 하자면은 아까 말했듯이 저 안드로메다 뭐 250만 광년 떨어져 있고 다른 은하 뭐 몇억 광년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50광년 떨어진 외계 문명을 뭐 아광속 레이저포로 조져버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 인류 문명은 그 몇백만 년 동안 혹은 몇억 년 동안에 새로운 평화를 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또 기술적 특이점을 넘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상 그걸 인지한 새로운 외계 고등 문명이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그에 대응할 새로운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왜 다른 문명을 안드로메다라는 극단적인 가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고 위의 은하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100광년 밖에도 이런 문명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극단적인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고 뭐 진짜 우리 극단적으로 은하를 하자면 우리 은하의 외계 문명이 3개 넘게 존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당장 제가 되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몇만 광년입니다 지금. 근데 50광년에 외계 문명이 있는데 우리 은하에 그러면 우리 딱 두 명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존재하는데 그게 존재하려면 은하 내에 뭐 별이 있잖아요. 별이 이 생명 유지 권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내에서 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 뭐 그게 평화적인 그걸 가질 가능성하고 뭐 지적 능력을 발달시켜가지고 인류와 대등한 문명을 가지고 뭐 우주의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인류를 공격할 그런 가능성이 정말 있다 생각하십니까? 한 은하에 3개씩이나. 아니 저는 우리 은하에 외계 문명이 이미 하나가 발견이 된 이상 수천 개가 넘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적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서문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공격하면 폭력적인 종족으로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종족으로부터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이 점을 일단 말을 하고 싶고요.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인간에 대한 가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인류가 평화적인 거지 다른 애들은 평화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종족 100%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종족은 이전으로 고도로 성장을 못하고 자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라는 개념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멸을 하지 않고 끝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랑 좀 다른 평화일지 모르겠지만 평화라는 개념이 거기에도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농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나중에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물론 저그가 고등 생명체 아니죠. 근데 사실 저그가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우리가 일축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프로토스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에서 우리는 쉽게 일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그 이 발레에 대해서 그 부정하기 반박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걸 끌고 오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 더. 그 지금 우리 도덕적인 어떤 그 낙인 효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긴급 피난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비난 아니면 어떤 형벌적인 그런 것들을 무서워해가지고 당장의 위협을 피해야 되냐 피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 그 지금 나중에 도덕적인 그런 거 있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확정적으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을 그게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반론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오버마인드 얘기도 해주시고 저그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거입니다. 저그라는 종족이 자멸한다는 겁니다. 나중 가면은요. 고도로 더 발전하면 저그라는 종족이 자멸할 것이라는 거기에 것입니다. 대한 증거를 좀 가져다 주셔야지 그냥 주장만 하시는데 아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대측에서도 저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정상적인 억지를 부리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희 지금 외계 탐사를 하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문명이 인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류를 중심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생명 번역 이런 것도 액체 물이 존재하는 구간, 즉 인류와 지금 우리 생태계가 살 수 있는 구간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고 그게 합리적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인류만으로도 이미 방대한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추세만 보시면 되는데요. 내려가는 추세죠.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전쟁 수입니다. 물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많지만 과거에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인류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이유는 이런 점점 줄어드는 분쟁과 평화를 지키려는 이런 태도가 쌓였기 때문에 고등 문명을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외계 생명체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어둠의 그 얘기했는데 다른 얘기로 넘어가자면 일단은 어둠의 숲 가도 혹시 아시나요? 어둠의 숲 가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존은 문명의 제일 목표이고 두 번째는 문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하지만 우주의 총 물질량은 유한하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장의 자원을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건 언젠가는 깨지게 될 목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리고 서로 다른 문명, 상대방의 문명을 선의를 확신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상대가 현재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0년 후에도 여전히 선의를 가질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나를 공격할 능력이 있으면은 그가 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먼저 공격하는 것이 유일한 저 내시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리고 제 3, 4 문명의 노출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미 50강년에 이미 가깝고 우리를 충분히 공격 가능한 문명이 직면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유일한 내시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목에 칼을 댄 범인을 제거하지 않고 이 소란 때문에 다른 범인이 올지도 몰라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첫 번째 위험을 먼저 제거해야지 나머지 세 번째 위험도 충분히 대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반론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더 먼 미래에는 자원을 가지고 경쟁할 거기 때문에 빠르게 제거해야 된다. 그런 리스크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매우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상대라고 죽여버린다는 게 합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뭐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회장, 젠스왕 회장, 이제 정의선 회장도 깐부치킨을 먹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이재용이랑 삼성의 이재용이랑 애플의 팀쿡이 있습니다. 경쟁 상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그런 시장을 공략한 경쟁 상대인데 죽여버린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도덕적 판단이고 이것이야말로 이 작은 지구라는 것을 넘어서서 큰 우주라는 사회에서도 분명히 어떤 의회나 협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사회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의 그런 부도덕한 점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승 답변 이제 반대측 2번 토론자가 대답해 주세요. 네, 그 지금 마찬가지로 또지 인간의 관점을 투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의회라는 것도 사실 다 가정적인 진술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인간을 왜 대입을 시키면 안 되냐 하는데 왜 그러면 안 되냐라고 답변을 계속 해주시는데 그 왜 안 되냐라는 답변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외계 생명체라는 유기체 베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혹시 심리학에서 다수 실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베이스에서 실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능의 형태는 완전히 다양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인간의 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뭐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저희가 첨언을 하자면은 아까 이재용이랑 진스랑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거는 문제의 심각성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발언인 게 그 둘은 이제 협력을 할 수 있고 같이 시장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관계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입을 하려면 젠슨랑이 뭐 핵미사일 보충 가지고 있어가지고 삼성 사옥에 미사일 한번 누르면 유격 미사일 날릴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해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력을 안 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시죠? 둘이 협력을 안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협력이 아니라 같이 시장을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 반도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수 실현도 평화이고요. 그리고 계속 인간에 대입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외계인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이 똑같은데 그럼 당연히 그 생각을 인간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지나가는 AI 차를 깨부셔야 된다고 말하셨는데 진짜 많아서 지금 뒷풀이 가시는데 테슬라 있으면 깨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극도로 피망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 걸 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저도 핵주먹이어서 이렇게 빡 쥐면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죽이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생명의 위협이 되는 걸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사는 건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천문학적으로 낮은 시점에.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외계인과 협력해야 된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왜요? 저희 발언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반대측 3번 토론자 마무리가 하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기 시간에 토론 사용해 주세요. 저희도 혹시 보여줄 수 저희가 일단 봐야 되니까 가져다 보여주세요. 남았습니다.
선제 공격에 반대합니다. 외계인이 우리를 선제 공격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인간의 한정된 사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에 그 외계인의 평화도 평화입니다. 공격에 당위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방어에 50년 동안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공격을 감행하면 공공의 적이 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칼세이버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성향을 보여준다. 이 말은 외계 문명 역시 평화의 질서를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상대가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공격할 이유가 있는가? 그 둘 모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칼을 드는 순간 흐름은 단번에 달라집니다. 인류가 스스로 폭력적인 종족이라는 낙인을 우주에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위도 없고 필요도 없는 충돌을 우리가 먼저 시작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먼저 칼을 든 공공의 적으로 남을지 아니면 미지 앞에서도 품위와 평화를 지켜내는 문명으로 남을 것인지. 우리는 믿습니다. 인류는 공격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우리가 쌓아온 과학과 가치,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선제 공격이 아니라 평화의 질서 위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외계 문명을 향한 우리의 결정은 그들을 판단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명으로 남고 싶은지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문식 3번 토론 다 마무리 바라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를 보았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공격할까봐 두려워할 것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선제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움에 있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공격해야 한다. 이 논리는 셸링이 제시한 상호 불신에 의한 선제 공격 모델입니다. 50년 방면이라는 사치는 이 공포의 나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노래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물리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별빛은 50년 전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50년 전 우리를 발견하고 두려움을 느꼈다면 이미 그들의 공격은 우리 목전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왔자 50년 후에나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와 아이들이 살아있으라는 보장은 그 누구에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평화의 질문도 평화의 그런 문명이나 발전도 생존이나 질문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우리가 괴물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괴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청중 여러분, 죽은 성자보다는 살아남은 괴물이 낫습니다. 멸종된 인류에게 도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선함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선함은 결국 생존 다음입니다. 우주는 어두운 숲이고 우리는 이제 막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순간입니다. 저 어둠 속에서 천국과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확신이 1%라고 있다면 우리는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다. 그것이 이 차가운 우주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부디 미래의 역사책에서 우리가 잔혹했지만 현명했던 조상을 기록될 수 있도록 청중 여러분의 선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